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바로 관상 보는 법이 되겠습니다. 관상에서는 악상이라든지 혹은 십사례라든지 그런 관련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관상이 주변에 있으면 혹은 본인이 이런 관상이라면 살아가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개운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목구비, 예를 들면 눈이 어떻게 생겼든 혹은 코가 어떻게 생겼든 혹은 입이 어떻게 생겼든 그런 영상을 바로 안 찍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충분히 전체적인 조화에 대한 감을 먼저 잡으시고 이목구비를 제대로 아시는 게 보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최대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만 관상을 이해하면 충분히 자신에게 올 재난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바로 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상에서 피해야 되고 혹은 조심해야 될 관상 첫 번째, 악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관상, 얼굴의 형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의 태도, 그것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섞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좋은 상은 말을 할 때 얼굴을 너무 꼿꼿이 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염소 아시죠? 저도 어렸을 적에 집에 염소를 키워서 잘 아는데, 염소가 머리를 꼿꼿이 들고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얘기를 할 때 약간 좀 허세라 그러죠. 허세가 있으면서 어깨는 너무 딱 펴고 말을 할 때 목을 쭉 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람을 쳐다볼 때도 조금 거만하게 쳐다본다.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교정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 하나만 바꿔도 인상이 바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음은 입술이 이를 가리지 못하고 약간 항상 입을 벌리고 있다든지 혹은 입술이 조금 들려서 이가 매일 보이는 그런 관상이 있습니다. 그런 관상도 정말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당연히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학창생활 하실 때나 혹은 직장 생활할 때 잘 보시면 입이 심하게 좀 튀어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느낌을 알 수 있냐면, 항상 주절주절 말이 많은 사람들 보면 옆모습이 입술 항상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런 입술은 관상에서 딱히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관상이 확률과 통계일 뿐이지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여러분께 맞게 충분히 걸러서 듣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걸음걸이가 약간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슬렁어슬렁 건너든지 아니면 뱀처럼 그렇게 좀 사부작 걷는 게 약간 좀 어색하다든지 혹은 좀 급하게 걷는 그런 사람도 딱히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건들건들 된다든지 너무 빠르게 걷는다든지 그런 것은 딱히 좋지 않고 정도로 걷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떤 사장님이랑 제가 좀 친했거든요. 그 사장님이 사람 면접 볼 때, 면접관 들어올 때 굉장히 어슬렁어슬렁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면접 보러 온 사람처럼 걷진 않는다, 좀 그런 생각 들었는데 어쨌든 그분은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요, 6천과 14례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의 행동도 포함이 됩니다. 행동 거지라고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런 행동을 한다든지 혹은 주변 사람들이 관련된 행동을 하신다면 눈여겨보셨다가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교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람의 행동 거지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 물론 제가 봐도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해를 끼치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이런 관련된 개념과 관상의 기준이 있어야 그 사람을 대할 때 보다 더 많은 그리고 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관상학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니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얼굴에 철판 깔았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해도 부끄러움이 없고 너무 뻔뻔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상학에서 딱히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잘한 게 있으면 칭찬받으면 기분 좋을 줄도 알았는데, 어떤 일이 있든 절대 지지 않고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 가끔 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딱히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음은 어떤 일이 생겨도 경박하게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아프다. 친구가 아파도 웃습니다. 뭐 옆에서 웃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초상이 났다,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래도 막 웃고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행동이 가벼운 사람을 뜻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딱히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와, 사람이 진짜 시도 때도 없이 표정이 항상 웃더라고요. 엄청 밝을 줄 알았는데 진지한 얘기를 할 때도 웃고 어떤 상황에서 자꾸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상을 딱히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장소를 가리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항상 웃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경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도 때도 없이 웃고 경박하게 보이는 것은 딱히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낄끼 빠빠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람이 낄 때 낄 줄 알아야 되고 빠질 때 빠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도 나가려고 그러고 어떤 장소에서도 본인의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하신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든 낄 때와 끼면 안 될 때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그 사람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운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남 뒷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상 얘기하는데 무슨 이런 식으로 뭐 정신적으로 아니면 행동적으로 당연한 말만 하고 있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행동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은 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상과 이런 식으로 심상과 그리고 행동들을 골고루 잘 살펴보셔야, 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혹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사기꾼일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을 뒷담화를 한다, 그분은 자기 앞에서 남을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남 앞에 가서도 자기를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뒷담화하는 사람들을 절대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자기 자랑, 허세가 심하다든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조건 우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다음은 쉽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주로 치면 뭐 천살이라든지 망신살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관상에도 쉽살이라고 딱히 좋게 보지 않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얼굴이 항상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주변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술에 취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학에서는 항상 술에 취해 보이는 사람은 절대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동업도 해보고 이리저리 많은 사람들을 같이 겪으면서 일을 해봤는데 항상 술에 취해 보이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일은 잘하더라도 마지막에 잘 미끄러지더라고요. 마무리가 좀 약했습니다. 어쨌든 관상학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혼자 있을 때든 사람이 있을 때든 시도 때도 없이 중얼중얼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길거리나 어디든 시도 때도 없이 침을 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운도 떨어지고 그와 비슷하게 관상학에서는 정말 좋게 보지 않습니다. 행동이 좀 경박해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시도 때도 없이 침을 뱉는 사람 치고 인성이 바른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경험담이거든요. 다음은 정신이 없어 보이고 사람의 눈에 총기가 없는, 눈에 광채가 안 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주변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술에 엄청 과음을 해서 많이 취했다, 그런 사람들의 눈을 보면 바로 눈이 총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관상학에서 딱히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음은 목소리가 깨지거나 목소리가 정말 좀 듣기 싫은 목소리,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랫 수염은 있으나 윗 수염은 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겨드랑이에서 노린내가 나는 사람도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암내라 그러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특별히 유난히 심한 분은 관상에서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가 굽어 있거나 혹은 코가 드러나는 코 있잖아요, 돼지코, 그런 것도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코는 재물을 뜻하기도 하고 자신감, 그리고 많은 부분을 뜻하기도 하는데, 코가 휘어져 있거나 콧구멍이 너무 잘 보이신다, 그러면 절대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밥 먹을 때 소리 내면서 너무 심하게 쩝쩝대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땀을 뻘뻘 흘리시고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것도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게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총 정리해 보자면 아마도 행동은 바르게 하고 용모는 단정히 하는 게 운이 올라간다, 그렇게 관상에서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아무 곳이나 침을 뱉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는데 혼자 중얼중얼 거리거나 그런 행동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미신양구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